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 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열렸는데요. 네 번째로 열렸는데 네네. 결국 또 후보 추천이 안 됐습니다. 불발됐죠. 네네네. 후보 추천위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끝내 최종적인 의견 조율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이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야당 의원 2명이 최종 의견 조율하는데 이제 반대를 해서 결국 실패한 거고요. 아무래도 여당은 이 개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요. 이제 추천위의 의결 구조를 바꾸는 개정이겠죠. 네. 네네.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어제 어디 가셨던 거예요? 왜 안 나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엄청 기다리셨는데. 아 정말 네 죄송합니다. 저도 원치 않는 자리 비움이었어요. 예. 네, 그대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환영하는 댓글 좀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박수빈님 감사합니다. 네. 이세님이 하루 만에 드디어 보는 성 기자다. 네 건강 잘 챙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님이 오셨어요. 성지영 기자 오늘 안 나오면 미움받는다. 나왔으니까 미움 주지 미워하지 마세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은근히 뭔가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도 또 안 나오면 되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러게요. 츤데레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감동이에요. 오늘따라 너무 예쁘시다고 하네. 보고 있는 사람님이. 5981님도 진짜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네. 네. 자 오늘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 네. 부산에 살고 계신 강민승님께서 코로나 많이 환자가 발생했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네. 요새 지역별로 너무 감염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니 심태선님께서 어제 너무 남탕이었대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 많다고 하시면 되는데 남탕이라는 표현은 또 뭡니까?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도 못 가는데. 그러게요. 네, 이세희님 말 맞따라 수요일에 첫 코너 가시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프리 초대석에는 시민자치팀의 홍익표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자치팀 홍익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익표 씨 여기 홍 기자가 여기가 되게 낯설지 않은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 공간이 이제 기억을 되돌아 보면은 한 2년 반쯤 전에 이제 저희가 입사를 했는데 그때 지금 주말 뉴스 데스크 앵커 하시는 김경호 선배 그리고 임경화 선배 진행하셨던 이제 마이 리틀 뉴스 데스크라고 네, 프리데스크의 있었습니다. 네. 전신이죠. 예. 그 전신 프로그램으로 불렸던 그런 네, 이제 조상신이죠. 네. 이런 일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신입사원 연수 때 이제 교육 과정 중에 실시간 그 방송을 견학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한 번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뭐 방송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견학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잠깐 이제 제가 나와서 제가 그때 또 이제 기대표여서 그랬군요. 네, 잠깐 이렇게 나와서 발언도 좀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뭔가 좀 옛날 기억도 나고 굉장히 새록새록 그때는 사원증을 곱게 목에 걸고 신입사원으로서 네. 이제 약간 푸릇푸릇했다면 지금 뭔가 베테랑 느낌이 약간 원숭이가 들었어요? 느껴지네요. 네.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지긴 했는데 네. 2년 반 후에 내가 얻은 건 이제 좋게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자주 좀 나오세요 여기. 네네. 좋은 걸 제가 이제 할 만한 게 있으면 이렇게 초대해 주실 텐데 그럴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홍익표 기자가 코로나 단속 현장에 쫓아다니느라 너무너무 그래요? 바쁘거든요. 밤마다 참 힘들게 쫓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어때요? 이게 뭐 다른 그 단속 전문이나 뭐 이렇게 뭔가 타이틀 달긴 좀 거창한 것 같지만은 이게 단속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울시청 단속팀과 보통 나가게 되는데 이제 담당을 하다 보니 이제 최근에 잇따라 나간 경우가 있어서 좀 그렇게 인상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뭐 그것만 이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주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이제 10월 이제 말에 이제 헬로윈데이 앞두고 이제 그런 방역 단속이 있다던가 아니면 마스크 착용 이제 과태료 부과된 첫날 뭐 이런 지금 생각나는 건 그 정도가 있는데 좀 최근에 그런 좀 있는 일들을 그쵸. 따라 나갔어서 네네. 좀 그런 인상을 혹시나 좀 받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네네. 이세희님이 단속 현장 전문가 홍 기자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 기자님이 단속반은 건강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현장을 단속하시면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잘- 단속하는 건 아니고 아, 단속에 현장에 동행하니까. 네. 제가 이제 공무원 분들은 아니기 아,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한번 실수했습니다. 네네네. 예리하시네요. 오랜만에 복귀하시니까 또 예리해 네, 주셨어요. 살아 있습니다. 같이 가시면은 이제 느끼시는 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이 단속이라는 말에서 좀 이제 어감이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혹시 그 김나사님은 단속이라는 말 좀 또 어떤 풍경이 좀 생각이 되시나요 혹시? 네. 단속 뭔가 약간 좀 딱딱하고 걸리면 바로 뭔가 다 정리해야 될 것 같고 되게 당황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저희 가장 이제 헬로윈데이 앞두고 이제 홍대 앞 거리에 이제 단속을 나갔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나가기 전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뭔가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적발이 되면은 바로 이제 영업을 정리하게 하고 나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 닫고 이렇게 사람들 다 네. 내보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이제 뭐랄까 단속 전에 이제 단속반도 설명을 합니다. 이제 원래 지침이 이제 단속에 적발이 되면은 2길 0시 그러니까 다음 날 0시부터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굉장히 좀 신속하게 조치를 한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새벽때 영업을 해서 새벽 시간대 단속이 됐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음 날 2일 날 다음 날 이제 영업을 정지하도록 한다는 게 약간 처음엔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설명을 근데 들어보니 방역 지침을 안 지켜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날 영업은 하게 하고 다음 날 못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시청 단속팀과 동행을 했었는데 이제 앞서서 이제 이제 춤추는 유흥주점이 되게 많잖아요. 마포구에는 홍대에는 갔었는데 이미 그 주인이나 이제 관계자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미 구청 단속팀에서 와서 우리 적발됐다. 시청이랑 갔는데 네. 이미 나 구청에 걸렸다. 이미 구청 단속팀에서 적발해 갔다. 근데 보니까 길에 이제 길까지 이제 줄은 길게 늘어서 있고 이미 영업을 다 하고 있고 영업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갑자기 이 사람들 한 번에 다 빼면은 또 어차피 다른 곳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차피 이제 행정 절차라는 게 그런 청구서를 진구하고 받도록 하는 그런 행정적인 시간이 좀 단축을 해서 그렇게 다음날 하는 게 가장 좀 빠른 거라고 그나마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네네. 그렇게 빨리 다음 날도 사실 빨리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그럼요. 이제 행정 처리 상에서는 다음 날도 좀 굉장히 앞당긴 거라고 현장에서는 말은 들었는데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네. 아니 근데 그 말도 맞네요. 예. 사실 거기 이제 춤추러 오신 분들이 거기가 영업 정지가 된다고 해서 그대로 집에 가지 않고 절대 안 가죠. 이미 오늘 나는 춤을 춰야겠다. 영업 단지 안 된 곳으로 찾아가시죠. 뭔가 제 경우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예, 저 일반적인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냥 대비해봤을 때. 네. 그렇죠. 올 한 해 코로나 현장을 그러면 인권사회팀에 있다가 시민자치팀 가기까지 곳곳을 다 누빈 거잖아요. 초창기 때 이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제 전에 이제 전 부서인 이제 인권사회팀이 있을 때는 이 확진자 동선이라고 해서 이제 어디를 다녀갔고 어느 곳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이런 것들을 보통 저희가 가서 이제 취재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데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확진자가 나왔었던 그런 동선 따라갔을 때는 이제 한 번도 안 받았던 코로나 검사를 최근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연달아서 받게 돼서 어떡해요? 이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근데 일단 음성이시죠? 네, 네, 전혀 문제 없어가지고 그렇고요. 중요한 지적이세요. 예리한데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네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이제 요즘에 또 1차 의원에 또 바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혹시 또 모르니까 또 몸살 기운이 있어서 이제 보건소에 갔더니 그냥 바로 이제 검사를 하도록 시켜서 이제 검사해서 음성이 나왔고 그 다음 날 이제 잠깐 수액 맞고 이제 다음 날 밤 단속에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서울시청에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시청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와서 그렇죠. 이 전체 출입 기자단 전체 대상으로 이제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출입 기자단 전체가 다 받았어요. 한 100여 명 넘는 그쵸, 엄청 많잖아요. 네. 출입처가 이제 출입 기자단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청 출입이 엄청 사람이 많은데 전부 다 전수조사를 받은 거예요. 한 140여 명, 5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전체 기자에 다 받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추후 조치를 받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검사를 받고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현장에 있을 때는 좀 받은 적이 없었던 거를 최근에 연달아서 받게 돼서 이런 일도 있구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사실 어제 못 나오게 된 이유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밝혀지십니까 드디어? 제가 분장실에서 옆에 분장을 받으신 분이 이제 다른 프로그램 출연자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전날 그날인가 하여튼 점심을 같이 드신 분이 확진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분장을 다
거의 말미에 문자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분장실이 다 소개가 되고 담당한 근데 그분을 분장한 분이 저도 그 다음에 분장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의무실에 물어봤더니 당장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곱게 화장하고 곧장 그랬죠. 집에 가서 조용히 격리 혼자 방에서 조용히 격리된 뒤 아침에 그 일행분과 그분이 이제 출연자분이 다 음성 받으셨다는 연락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참 코로나가 진짜 우리 삶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그렇죠. 증거죠.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주변에 이제 그런 N차 감염 이런 게 많아지면서 그전에는 어떤 지역적인 게 있었다면 지금은 어디에서 발견돼도 좀 놀라지 않는 그런 게 맞아요.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해운대 피딱지님이 홍 기자님 코로나 조심하시라고 네. 네. 건강 걱정해 주시고 계세요. 아니 그 유혈사 피도 보셨다면서요? 검사하고 나서. 이거 그냥 그래요? 이제 여담인데 이게 코를 이렇게 목구멍 쪽으로 이제 하고 이제 코로도 이제 깊숙이 이제 그 채취도구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하면서 이제 뺐는데 이제 저는 이제 바로 이제 마스크를 썼으니까 뭐 콧물이 나오나 보다 싶어서 그냥 집까지 걸어갔는데 집에 와서 마스크를 벗으니까 피가 막 이렇게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좀 코 쪽이 좀 약하긴 한데 이제 그런 일까지 어떻게 보면 좀 유혈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깊숙하게 찌르신 네. 건가요? 너무 검사하시는 너무 검사에 충실하신 거죠. 아. 이렇게 안쪽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두 번째 검사 받을 때는 반대편 콧구멍으로 좀 해달라. 그래서 부탁을 좀 드렸죠. 검사 노하우가 생기는군요. 그렇죠. 이게. 노하우, 두 번을 연속으로 받으니까 이게 또 노하우가 생기네요, 진짜. 그래서 그 이후엔 문제 없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참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홍 기자, 최근에 또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취재를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가 영상 가져왔거든요. 그거 보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민자치팀이 확보한 경기도 남양주의 공공체육시설 예약 내역입니다. 유독 배드민턴장만 거의 1년 내내 한 사람이 예약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찾아가 봤습니다. 공공시설인데 붙어있는 간판은 지역 배드민턴 동호회 이름입니다. 지역 배드민턴 협회에 운영을 위탁했다는 안내문은 붙어있지만 문은 잠겨 있습니다. 계속 하루 종일 문 여는 게 아니고요. 대적으로 문 여는 시간이 있어요. 또 다른 배드민턴장. 6개 코트 중 지역 주민들에게 배정된 건 단 1개뿐입니다. 알고 보니 예약 내역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지역 배드민턴 동호회의 간부들이었습니다. 공공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뒤 이른바 셀프 예약을 해서 회원들 전용구장처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운영 기본이 이제 회원들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 계약을 한 거니까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지만 코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심지어 공식적인 위탁도 없이 동호회가 사실상 점령한 곳도 있습니다. 구청이 직접 관리하는 경기도 용인의 한 공공 테니스장. 5개 코트 중 2개가 지역 테니스 클럽의 전용 코트처럼 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민원에도 구청이나 동호회나 요지부동입니다. 관리냐면 인건비 들어가니까 자체 내 클럽에서 좀 관리하시고 쓰세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이름이 공공체육시설인데 주민들이 정작 이용을 못하는 공공체육시설이 말이 다 됩니까? 주민 개개인이 항의를 해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도움을 받고 뭐 제보를 듣고 이렇게 해서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내가 이거를 뭐 구청, 뭐 시청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뭐 해결을 뭐 한 걸로 알고 있다 내지는 뭐 관련해서 상의를 잘 해보시라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이제 제보자분들도 계시고 뭔가 개선이 된 곳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실제로 가보면은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사실 이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 네. 가장 제가 많이 받은 좀 항의 아닌 항의가 동호회 분들이 네. 뭐 아니 그러면 뭐 동호 회원들은 뭐 주민이 아니냐 주민이 아니냐. 그쵸. 주민은 맞죠. 사실. 그죠. 엄밀히 이제 따지면.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예약 같은 것들을 할 때도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런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또 그런 주민이라는 카테고리에만 너무 이제 국한해서 얘기하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을 받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 주민분들, 뭐 동호회분들 쓰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주어진 공간을 공평한 조건에서 공평하게 예약해서 공평한 공간을 분할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네, 문제의식을 시작하게 된 그런 그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특혜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맡기기 관리 주체가 관리해야 되는 주체가 따로 있는데 그냥 맡기기 편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특권을 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문제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마주하게 된 네.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경우가 크게는 이 지자체가 뭐 구청, 시청 이런 곳들이 뭐 도시관리공단, 뭐 도시관리공사 이런 곳에 위탁을 줘서 그런 곳에서 이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근데 그런 죄송합니다. 물을 괜찮아요? 더 드세요. 자, 괜찮아요. 막간을용해서 댓글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유경님이 홍익표 기자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는데 홍익표 기자님 콧구멍 건강 응원합니다. 의사 선생님 코로나 검사할 때 홍 기자 콧구멍 살살 찔러주세요. 표 이렇게 하고 예. 네. 정말 센스 네. 괜찮은 글입니다. 네. 자, 칭찬드립니다. 복귀 되셨습니까? 아, 네. 뜨거운 관심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 구조가 좀 이렇게 크게 나누면은 이런 도시관리공사, 도시관리공단 이런 쪽에서 위탁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특별하게 독점이라고 보일 만한 자료를 특별하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지자체가 어떤 뭐 운동협회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곳과 위탁을 맺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그냥 지자체가 직영으로 그냥 운영하는 곳들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곳은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뭔가 지역 클럽들이 그런 것들을 위탁받는 뭐 일종의 뭐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그걸 네네. 갖다가 이제 조금 많은 곳들을 할애받는 그런 명목으로 또 이제 그런 시간대는 또 클럽이 관리를 하지 않냐. 실제 이제 보도를 뭐 지난주에 나간 이제 보도를 이제 보셨으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런 구청 담당자나 이런 곳에서도 실제로 뭐 동호회에서 많이 쓰는데 또 그리고 이제 공호회에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좀 늘 쓰시니까 관리를 해 주시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 얘기하기도 하니까 네. 근본적으로는 이걸 갖다가 어떤 뭐 동호회라는 부분도 지적은 했습니다만은 그런 시민들 개개인의 어떠한 문제나 탓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걸 관리하는 관리 주체인 뭐 지자체가 어떻게 이거를 세밀하고 꼼꼼하게 관리하는지 또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가 그런 의지가 어떤 담긴 표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네. 권익위에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확인을 해봤을 때 국민신문고로도 많이 민원이 들어왔겠죠. 구청이나 시청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네. 지금 아까도 뭐 네. 제보자분도 민원을 넣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권익위에서도 이제 권고를 또 했어요. 개선을 하라. 작년 말쯤에. 그래서 이제 그런 개선 결과가 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중간 보고가 이제 들어온 게 있냐라고 물어보니 한 올해 4월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뭐 개선 과제가 뭐 100%라고 한다면은 한 10% 언저리 정도밖에,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개선이 안 됐다. 이렇게 뭐가 들어왔다. 네. 그래서 아직 좀 갈 걸음이 좀 많이 남은 것 같다. 이렇게 권익위 관계자한테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 걸로 보아서 뭐랄까 이제는 관리 감독이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좀 사람들한테 넓게 많이 쓸 수 있도록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좀 예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좀 없어지고 접근성도 훨씬 좋아질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될 소식 같은데 이런 아이템은 어떻게 하게 되신 겁니까? 근데 이제 좀 소개가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된 것 같기는 한데 그 시민자치팀이라는 팀이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건데 네네. 얼마 전에 이제 출연하신 그 지구환경팀에 있었죠. 김민욱 선배 이제 김민욱 기자님 기억하실 텐데요. 예. 이제 그런 이제 조직 개편의 한 일환으로서 시민자치팀이 새로 생겼는데 근데 기존에는 이제 시청이나 행정안전부 뭐 이런 팀을 네네. 맡고 있는 팀이었는데 이제 따로 떼서 시민과 자치를 책임지는 엄청난 네. 이름을 네. 잘 지었어요. 이름은 굉장히 좀 많은 책임이 부여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되게 이제 부담감 느끼고 있더라고요. 풀뿌리 민주주의에 뭔가 자치를 챙겨야 될 것 같은. 그쵸. 이게 아무래도 또 제가 이제 팀 막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청이나 이제 행정안전부 산하 뭐 부처 등 이제 출입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그 시민분들의 일상이나 생각과 관련된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취재해서 다룰 수 있고 그와 한편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뭐 지자체 뭐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네. 그런 단체들의 어떤 문제점이랄지 아니면 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좀 어떤 잊고 지나가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좀 천착해서 좀 들여다보라 이런 두 가지 뜻이 한꺼번에 담긴 그런 팀이다 보니
아직은 좀 따라하기 좀 많이 버거운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좋아하시겠네요. 근데 되게 생활 밀착형 아이템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이런 동호회라든지 이런 공공체육시설 같은 거는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개인이 항의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굉장히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또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시민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되게 말하는 거 보면 되게 꼼꼼하고 이렇게 그 동기들이 이게 모범생 타입이라고 딱 칭송이 그래 보여요. 기 대표다운 그렇죠. 이 모범생. 예. 지금은 기 대표는 아, 기 대표는 아니지만 이제 네. 하기 싫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거기가 이제 늘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교체하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되게 음악에도 조예가 깊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영상을 입수했는데 한번 보시죠. 궁금합니다. 야, 네. 피아노 실력이 상당하신데요? 미기님이 수면 바지 보라고. 아니, 시선이 강탈되긴 했어요. 이런 스마트한 얼굴에 저런 네. 수면 바지가 좀 잘 안 어울려서. 집에서 지금. 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편하게 있다 보니 수면 바지를 입긴 했는데 그게 시선 강탈이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음질이 좀 안 좋고 이게 좀 피아노 조율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상태도 안 좋고 이게 별로 이제 수준 있는 곡도 아니다 보니 뭐 조예가 있냐라고 할 수준으로 보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그냥 뭐 이제 어렸을 때 한 7, 8년 정도 이제 피아노를 좀 오래 좀 배웠고요. 그 대학 때도 이제 클라리넷으로 이제 대학 오케스트라도 좀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좀 관심이 좀 많은 편이죠. 이제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연주회를 못 벌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KK님이 음악계에서 또 하나 인재를 잃었다고 하시는데. 어렸을 적에 포기했죠. 김천아님이 잠옷 입고 저 정도면 대단한 거라고. 그렇습니다. 자,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 네.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자 되고 싶은지 시청자분들께 포부를 좀 밝혀주시죠. 이제 마지막에 가장 또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사회에 좀 쓰임새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쓰임새 있잖아요. 그럼요. 쓰임을 많이 쓰이고 있죠.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중에 그 음악의 어떤 조예 기쁨을 살려서 문화 전문 기자 쪽으로도 관심 없으십니까? 뭐 그런 것도 분야에 관심은 있는데 이제 그게 마음처럼 되는 일은 또 아니다 보니까 네. 마음 한구석 꿈으로만 좀 간직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우리 선배분들 좀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는 MC였고 오늘은 다시 큐시트 산책의 수장으로 나오셨습니다. 정말 어제 빈자리가 아주 크게 느껴졌어요. 아니 갑자기 정말 딱 등장 딱 끝나고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저도 정말 죄송했어요. 네. 어제는 뭐 거의 방송 사고 수준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루 늦었지만 일단 뭐 황유진 선배가 굉장히 난감하셨던 게 질문을 저희가 거의 딴 질문을 계속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대본에 없는 걸 자꾸 질문 드리니까 자막 넣는 저희 네, 언제 자막이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많은 분들이 고통에. 홍익표 기자는 사실은 그 지금 고향집이 제 본적지랑 같아요. 그래서 네. 또 소개된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는군요. 제가 그 사건 데스크 할 때 같이 이제 있었는데 항상 다른 그 홍익표 기자 동료 그 동기들한테 그랬죠. 이 표 반만 따라가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연이다. 네, 현직 MBC 기자가 지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튼 계십니다. 뭐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시간은 3분 컷입니다. 남았네요. 네. 오늘 뭐 준비한 게 별로 없으십니까? 많은데. 오늘은 자막을 쭉쭉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어제 사실 추미애 장관의 그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 후속 리포트가 오늘 많이 나올 텐데 네네. 윤 총장이 어제 이제 밤에 반박 자료를 냈죠. 조목조목. 네, 반박을 했고
근데 징계위가 이제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음 주쯤에 아마 열릴 것 같다고 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출근 안 했죠? 네, 오늘 출근하고 집에서 무슨 그 가처분 신청 같은 거를 이제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준비를 들려요. 하고 있네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판사 사찰 폭풍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네. 내용이 좀 충격적이긴 네. 하죠. 네.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가 이제 문건을 작성한 그 대검 수사 정책 그 정보관실 네. 여기를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네. 했는데 본인이 등판했잖아요. 보고서를 쓴 본인이 그렇죠. 등판했잖아요. 보고서를 쓰신 그 검사분이 내부 통신망에 이제 내가 쓴 건 이제 그런 감찰이 사찰이 아니다 이런 거 올렸는데 또 판사 쪽에서는 또 그 반박을 하고 있어요. 검사가 수사로 승부를 봐야지 어떻게 판사들의 어떤 성향 같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어떻게 검판 갈등 같은 느낌으로 사실은 이게 좀 뭐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자, 그다음에 그 추미애 윤석열 파국의 서막은 사실은 저희가 올 초에 보도했던 아 그렇죠. 그 네. 채널 A와 검언 유착 사건인데 그걸 저희가 한번 되짚어보는 리포트를 오늘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대통령은 어제 그 추 장관한테 보고를 받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네. 있는데 청와대 입장이 그 사이 뭐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건 없는데 그럼 과연 대통령의 침묵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추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인지. 근데 사실 이제 추 장관이 어제 보고한 데까지는 아직 대통령의 일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제 그 징계위 구성하고 뭐 더 조사를 한 다음에 해임 건의가 오면 그때 대통령이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해임 건의가 들어왔을 때 나의 그 안에 그렇죠. 들어온다. 네. 조금 더 대통령의 침묵은 조금 더 갈 것 같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네. 있고요. 자, 정치권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조사, 특히 판사 사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네네. 그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같은 폭주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 법사위가 열렸는데 윤 총장이 뭐 온다겠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약간 서로 여야 간에 어떤 그쵸. 설전이 있었어요. 출석시켜서 현안 질의하겠다고 했다가 그렇죠. 뭐 여당 의원이 반발하고 그래서 무산됐죠. 결국. 네, 여당에서는 아니 합의도 안 했는데 왜 윤 총장을 불렀냐. 내일도 법사위가 예정돼 있어서 이 문제가 계속될 것 같고. 네네. 그러네요. 자, 코로나 짧게 소식을 전해드리면 예. 경남 진주에서는 통반장 30여 명이 지금 감염이 됐습니다. 네.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와서. 그리고 이제 고3 담임도 확진이 돼가지고 수능 비상이고요. 얼마 안 남았는데. 더군다나 이제 군부대에서 지금 훈련소에서 60명 정도의 그 교육대 신병들이 그러게요. 또 네네네. 감염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7,000명이 모여서 마스크 안 쓰고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뉴스는 많은데 오늘 홍익표 기자 정말 인품도 훌륭하시고 피아노 잘 치시는 홍익표 기자가 시간을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저희까지 하겠습니다. 네. 본방에서 확인하시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